안녕하세요. 김다래 강사입니다. 정신여고 2학년 이번 중간고사 분석을 좀 해볼 텐데요. 이번 중간고사를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많은 문항수의 압박 앤드 찐 수능형 문제의 조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시험 범위 그리고 출제 어떻게 되었는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시험 특징 그리고 우리 중간고사, 기말고사 사이에 아주 짧지만 그래도 우리의 역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공부해야 기말고사에 좀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안내까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시험 범위 및 출제 비중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정신여고 2학년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역대급으로 너무 많았습니다. 시험 범위가요, 시는 이제 11작품이었고요. 산문에 희곡이랑 시나리오 포함해가지고 총 7작품이었으니까 다 합쳐서 18작품이 시험 범위에 들어갔던 셈입니다. 시험 범위, 그래서 공부할 양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한 문제, 한 작품 빼고 다 출제됐거든요. 궁금한 일이 출제가 안 됐더라고요. 그거 빼고는 선생님이 구석구석 다 넣어서 출제를 하시다 보니까 당연히 문항수가 많아지게 되었고, 문항수가 무려 37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 다른 학교는 27문제가 출제가 돼요. 근데 무려 지금 10문제나 더 많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서 여러분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시간의 압박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좀 자세한 특징들 뒤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험 특징 좀 살펴보면요. 시험 범위 많았다는 얘기 앞에서 해드렸고요. 근데 이 시험 범위가 또 교과서 진도는 거의 안 들어갔었죠. 대부분 프린트로 나왔는데 심지어 프린트로 나오는 작품들이 뭐 이렇게 어디 다른 교과서에 수록이 돼 있거나 아니면은 뭐 어디 출제가 뭐 수능이든 학병이든 혹은 EBS든 어디 출제된 작품들도 있었지만 아예 전무한 작품들도 서로 있었잖아요. 제일 대표적인 게 그 삼풍백화점이랑 그다음 헬렌 올로이, 내가 이제 헬렌 올로이 수업하면서 얼마나 욕을 했니? 헬렌 올로이? 막 이러면서 수업을 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자료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해설 자료도 구하기 어려워서 제가 그 소설 전문 들어갔던 거는 손필기로 일일이 주석 다 달아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문제 자료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뭐 도도한 생활 같은 경우에는 학평이라던가 EBS 기출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출제됐던 문제들 더하기 제가 이제 전문에 해당하는 그 내용일치에 해당하는 것들 OX로 다 만들어서 우리 문제로 점검을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하기 힘들고 저도 대비해드리기 너무나 어려웠던 그런 이제 시험 범위였습니다. 학원 강사는 이제 두 가지 입장이 있어요.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과 여러분들처럼 시험을 대비하는 입장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우리가 시험 대비하기 너무 거지 같은 부분이기는 하나, 그래도 소설 전문을 읽는 경험은 소설본의 어떤 힘을 키워주기 때문에 사실은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이건 되게 좋은 어떤 커리큘럼이다, 학습의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그래서 선생님이 잘 하시고 계시는 것 같다. 다만 대비하기가 너무 어렵다. 우리 같이 한번 열심히 해보자. 그랬던 측면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좀 잘 대비했던 것 같아서 좀 시험 보고 나서는 우리가 그래도 예측했던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출제될 만한 지점들, 그 홀린 사람 같은 경우 홀린 사람 그 제목 가지고 출제됐던 부분이나 파수꾼으로 엮이는 부분이나 내용일치에서 조금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왔던 부분들, 좀 예측했던 부분에서 상당수 많이 출제가 됐던 것 같아서 대비하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대비를 잘했던 부분이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문항수가 37문제, 다른 학교에서 거의 10문제 가까이 더 출제가 되다 보니 시간 관리에 실패한 친구들이 있었죠. 또 굉장히 놀랐던 친구 한 명은 시간이 20분인가 남았다고? 시간이 남았던 친구도 조금 있었지만 그래도 시간 관리가 조금 많은 학생들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해설을 달면서 이제 봤는데 학교 선생님이 수능형으로 출제하겠다 하셔서 수능형으로 어떻게 출제를 하실 건가 했는데 와, 진짜 찐으로 수능형으로 출제를 내셨어요.
그러니까 수능 문제 어떻게 출제되냐면 현대시 같은 경우에 두 작품 이렇게 딱 묶은 다음에 일단 맨 첫 번째 문제는 가나 묶어가지고 표현상 특징 문제 출제하고요. 그 다음에 가에서 19 혹은 가나 복합해서 19, 그 다음에 A, B, C, D, E라든지 A, B 묶은 다음에 또 출제하는 거. 그래서 이제 보기 문제 이렇게 보통 세네 문제 묶어서 한 지문으로 출제를 하죠. 소설 같은 경우에도 서술상의 특징 맨 처음에 출제하고 그 다음에 어떤 장면에 대해서 이해를 물어보는 문제 출제하고요. 그 다음 그 중에서 주요한 어떤 시어, 기억, 니은이나 A, B나 묶은 다음에 그렇게 해서 출제하고 보기 문제 출제해서 또 세네 문제 세트로 출제하잖아요. 이 수능 문제 출제하는 세트의 전형을 출제를 딱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보기도 너무 어렵고 좋은 걸 잘 어디서 가지고 오셨어. 와, 그래서 저는 와, 어떻게 이렇게 출제를 하셨나. 정말 출제 노고에 감사를 하면 되나. 어쨌든 굉장히 놀라고 감탄하면서 일단 문제를 잘 구경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 정신영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고니까 모든 학생들이 다 국어 문학을 열심히 하고 거기서 변별을 하려다 보니 치사스러운 내신형 선지가 매년 나왔었는데 저는 이번에 그런 치사스러운 내신형 선지도 못 찾았어요. 다 그냥 깔끔하게 답이 딱딱딱 떨어지는 깔끔하면서도 와 진짜 어렵게 잘 냈다, 정말 문제를 잘 냈다 하는 그런 감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출제하려고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까 해서 굉장히 많은 문항수를 가지고 어렵지만 깔끔하게 문제를 출제했는데, 그래서 저는 진짜 되게 어려웠던 문제가 이제 하나 있었고요. 나머지는 어렵지만 그래도 시간의 압박만 잘 이겨낸다면 그래도 깔끔하게 답이 떨어지는 문제들이 많아서 한 두세 문제 틀리면 1등급이 들어가겠다, 1등급 안에 들어가겠다 해서 제가 어제 저 분석지 쓰면서 예상 1컷 26점으로 썼었는데 오늘 5월 1일 월요일이거든요. 학교에서 예상 1컷을 또 알려주셨더라고요. 25.8. 그래서 내 예측과 거의 틀리지 않은, 약간 낮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변별력 확보에도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25점 정도에서 1컷이 나왔다면 꽤 낮은 데에서, 예년에 비하면 27 이런 데에서 이제 1컷이 나왔었는데 25.8에서 지금 1컷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변별력 확보도 성공을 하셨기 때문에 학교생님이 기말고사까지 아마 이런 출제 경향을 유지해 나가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요게 이제 제가 시험지를 이번에 보면서 이게 이렇게까지, 원래 이제 정신영어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시험 범위에다가 학력평가 범위가 이제 보통 들어가는 식으로 프린트가 나와도 이렇게 프린트 위주로 진도를 나갔던 게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이렇게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우리가 엉엉 울면서 데뷔를 했었잖아요. 제가 내신 대비하는 그 기간에도 정신영어 자료 만드는 데 제일 많이 시간을 썼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학교생도 고생을 하셨을 테고, 그리고 그 과정에 뭔가 무의미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노력을 들여야 되는 무의미한 노력의 과정이 아니라, 근데 이렇게 소설 전문 읽는 거 필요하지, 이렇게 수특에 나왔던 낯선 시 읽는 거, 그치, 이렇게 하면 공부가 되지 하면서 가르치는 입장에서 정말 노력해서 열심히 잘 가르치시는구나 하는 감탄과 더불어 이제 여러분들과 점수를 내야 되는, 같이 노력하는 입장에서 졸라 힘든데 하는 그런 두 가지 감정이 있었던 내신 대비였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아마 학교생이 기말고사에서도 이런 경향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 이제 기말고사에 좀 점수를 올려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만족스럽게 나온 친구도 있을 테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1학년 때라도 경향이 좀 달라졌다라고 느끼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간과 기말 사이 요 사이에 공부를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5월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학교가 굉장히 수능형 문제로 잘 세트를 짜서 출제를 하고 있고, 지금 변별력 있게끔 출제됐다, 내가 봐도 이거 진짜 어렵다 라고 출제된 문제들이 다 수능에서 3점짜리로 내는 보기형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 기말 사이에는 어차피 내신에 뭐 들어갈지도 모르고 이제, 그래서 이 작품에 나올 것들을 열심히 공부하는 건 의미가 없고, 지금 이 사이에는 내 기본적인 수능 실력을 잘 갖춘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기 문제 같은 경우에 수능에서도 학생들이 많이 틀려오거든요. 왜 틀립니까? 지문,
보기, 선지 3단으로 이거를 잘 맞춰서 보는 능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보기 가지고 보기에 나오는 말 가지고 선택지에서 장난칠 때 쏙쏙 걸리는 친구들이 많아. 그래서 요 시기에 수능 문학 문제 중에서 3점짜리 문제만 좀 골라서 지문 보기 선지 대응하는 훈련을 조금 해놓는다면은 이 기말고사에 대비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이건 결국에 수능 공부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기말고사 대비한다 더하기 내가 이제 수능에서도 문학 비문학에 있으면 문학은 이제 조금 자신감 있게 실력을 채워놓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부를 진행을 해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비문학이요. 여러분들 이제 2학년 됐으니까 중간 기말 사이에, 그리고 1학기 2학기 사이에, 내신 사이에는 비문학 공부하는 거 그냥 기본값으로 깔고 가야죠. 그래서 내신 공부하다 보면 아무래도 시선이 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나올까 하다 보니까 대조, 대비, 대응 뭐 이런 식으로 말 하나 가지고, 그래서 대조가 이렇게 하면 맞는데 또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게 내신에서 출제가 되잖아. 우리가 그런 포인트들을 맞춰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선이 굉장히 좁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수능 공부하면서 시선을 다시 이렇게 조금 넓혀놓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문학 공부, 수능 공부하면서 그걸 좀 시선을 넓히시고, 두 번째, 제가 이번 중간고사에는 선지가 되게 깔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선지가 좀 지저분해질 수도 있어요, 기말에. 혹은 선지가 깔끔한데 여러분들이 선지 읽는 능력이 부족해서 시험을 틀려오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작품에 대한 공부가 잘 돼 있는데 작품에 대해서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선택지를 잘 못 읽어서 틀려오는 경우 꽤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지에 대한 정확한 독해는 결국 문장 독해인 거거든요. 그거 하는데에도 비문학 공부를 하는 것이 꽤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능 문학 공부, 특히 3점짜리 문제 위주로 조금 공부하는 훈련과 그 다음에 비문학 공부하는 것, 그래서 이제 5월 달에는 이제 기말고사 사이에 그런 공부를 조금 하고 있다가 다시 이제 기말을 대비하러 가면은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중간고사 보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5월 오늘 날씨 너무 좋네요. 그래서 화창한 날씨에 화창한 기분으로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파이팅입니다.